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곧 시작되는 LA시 선거구 재조정 논의를 앞두고 한인사회와 타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선거구 재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위해선 한인사회는 물론 타운 지역 주민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회관에서 LA 한인타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코리아타운 지역 커뮤니티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LA 한인회를 비롯해 KYCC, 키와 등 한인단체와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 등 한인과 라티노, 흑인사회 지역 주민 9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코리아타운 지역 커뮤니티 공청회에선 한인들에게 선거구 재조정 참여 방법과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인사회가 원하는 선거구를 선거구 재조정위원회에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인들은 10년 전 신뢰할 수 없었던 선거구 재조정 결과에 대해 올해는 투명성을 어떻게 높였는지에 대한 질문과 주민들의 참여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21명으로 구성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선거구 재조정을 잘 마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강조하며 의문점은 위원회 이메일로 보내면 검토 후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구 재조정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닌 10년에 한 번으로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LA 한인타운 공청회 참여는 한인들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How the district should be drawn, and we asked every one of you to share that information. Hearing from Koreatown residents, their communities of interest, which are effectively the neighborhoods, the areas and landmarks that you think are important to describe your community. 현재 LA 한인타운은 1지구, 4지구, 10지구, 13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LA 지역 한인사회가 단일 선거구로 지정될지 각 지역구에 더 포함될지는 한인들의 참여에 달렸습니다. 지금 한인타운을 갖다가 한 카운슬 디스트릭트 안에 이제 컨테인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네 군데로 될지 여기 이제 한인타운 시민들이 그거를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한 목소리로 이런 이제 그 커미션, 리디스트릭팅 커미션에다 이제 목소리를 내면은 아무래도 좀 도움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8월과 9월 선거구 재조정 구역 설정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LA 한인사회와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적다면 다른 사람이 설정한 지역구를 10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공청회를 앞두고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소매업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뉴섬 주지사는 조직적인 소매 절도를 막는 법안에 서명하고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명품 백화점입니다. 하나둘 물건을 들고 나가더니 결국 한 무리가 뛰어나갑니다. 대기하던 자동차는 이내 사람을 싣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들어 스몰 비즈니스를 상대로 한 강절도 행각이 늘어나며 업주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캘리포니아 정부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와 손잡고 조직적 소매 절도를 막는 법안인 AB 331에 서명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이 법안은 절도 범죄가 급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확대해 지역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There's no free ride. You can't smash a window. Melissa's worked too hard at the Hangout to build this business. She doesn't deserve that. Someone to come in, steal product from this business, to take away her ability to live her life. 최근 들어 소매업소들의 절도가 늘어난 이유는 절도에 대한 형량이 약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더해 코로나 팬데믹이 서서히 풀리면서 활동 무대가 넓어진 것도 하나의 이유로 분석됩니다.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절도는 연간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난 3년간 절도로 입은 피해액만 해도 163억에 달합니다.
또 절도범들은 총기를 포함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인명피해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15일 글렌데일에 위치한 대형 약국에서는 맥주를 훔치던 절도범들이 이를 제지하던 직원에게 총격을 가해 목숨을 앗아간 일도 있었습니다. CHP는 이번 주지사의 서명을 시작으로 조직적인 소매절도와 차량 사건 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지역 경찰들과 친밀하게 연계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연방 법무부가 미국 내 총기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5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동 타격대를 출범시키며 불법 총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오늘 LA와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에 연방 총기 불법 거래 기동 타격대를 출범시켰습니다. 법무부 소속 검찰과 연방 주류담배 화기폭발물 단속국 ATF 그리고 각 지역 치안기관이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기동 타격대는 추적이 어려운 불법 총기류, 이른바 고스트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담당합니다.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사람들의 총기 구매, 신원 조회 없이 총기를 판매하는 판매상도 단속합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다른 총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기 습득이 쉬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총기를 반입 이동시키는 것도 이번 타격대의 단속 임무 중 하나입니다. But our job is also, of course, to go after the sources of those guns, the corridors that they travel in, and the networks that feed those guns to the places where they are doing the most violent crime. And that's what this series of strike force efforts is really all about. 이번 기동 타격대 신설은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대도시 살인 사건이 30% 급증하고 총기 공격이 8% 늘어나는 등 폭력 범죄 증가가 사회 문제 시대인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신원 조회 없이 총기를 판매하거나 범죄에 사용된 총기 추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판매상의 면허를 취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고 한국에 입국한 격리 면제자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일 이후 격리 면제를 받은 입국자 22,067명에 대해 입국 후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제까지 모두 23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6,925명에 대한 검사 때에는 12명이 확진됐는데 닷새 만에 11명이 추가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격리 면제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23명이 맞은 백신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절반이 넘는 13명이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을 접종했습니다. 이어 화이자가 6명, 아스트라제네카 1명이고 나머지 확진자들의 접종 백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3명의 확진자들 중 19명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했고 나머지 4명은 각각 우간다와 폴란드, 멕시코, 그리고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격리 면제 대상 출발 국가에서 아랍에미리트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확진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자가격리 면제 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정부는 자가격리 면제의 위험성을 평가하면서 중단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속해서 시장의 전망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3주 전 예상 밖으로 늘어났다. 증가 일주일 만에 다시 내려오더니 지난주에는 다시 40만 건대로 복귀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1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5만 1천 건이 늘어난 수치로 3주 만에 40만 건을 다시 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35만 건이었습니다. 백신 접종과 함께 일상 복귀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실업자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사람들의 사회복귀 위축 심리도 이번 실업수당 신청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실업수당 청구 증가가 고용시장의 회복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24만 6천 건으로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편으론 델타 변이로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고는 있지만 미국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를 꺾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델타 변이 확산에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경제연구소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올해 3분기 미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9%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제 전망 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경제학자 폴 애쉬워스는 델타 변이가 완전히 통제 불능이 되지 않는 한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는 공공보건 문제에 더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널은 특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델타 변이보다는 최근의 물가 상승 속도, 즉 인플레이션을 더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망자 중 49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돌파 감염 사례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제2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보건당국에 의하면 49명 중 절반 이상은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망자는 50세 이상이었는데 30명이 80세 이상이었고 12명이 65에서 79세, 6명이 50에서 64세에 해당했습니다. 이 같은 돌파 감염 사망자는 10만 명 중 1명꼴이며 백신 접종이 99.999%의 사망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미 전역 1억 6천만 명의 백신 접종자 중에서는 3,733명만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했고 79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입원자의 79%와 사망자의 99% 이상이 백신 미접종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돌파 감염이 최근 미 전역에서 급증한 감염 확산세와는 연관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화이저와 모더나 백신은 94에서 95% 예방 효과를 가진 것으로 연구됐는데 나머지 5에서 6%에서 돌파 감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증상은 대부분 거의 없거나 미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백신의 효과는 증상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감염이 된다고 해서 백신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한편 일부 과학자들은 돌파 감염자 중 일부에서 증상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데 백신 접종 후 항체 발달 수준과 시간이 지남에 따른 면역력 감소 등에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돌파 감염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델타 변이로 인해 더 자주 발생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정부는 미약한 증상의 돌파 감염 사례는 추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